안녕하세요. 저는 US 스탁에서 미국 주식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안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재는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고, 트럼프 정부는 AI 기반의 군사력 강화, 그걸 통한 글로벌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트럼프 랠리의 핵심에 있는 종목들은 AI 종목들과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방위산업 종목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주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주 랠리가 첫날 보시면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차후에는 이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세금 감면, 이런 쪽에 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실제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상승장을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약간 황소가 좀 흥분한 상태로 많이 뛰면서 조금 이렇게 복잡해진, 그러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서 그게 좀 가라앉는 시기가 좀 이제 도래하지 않을까. 어제부터 조금 그런 경향이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뭐 소위 센티먼트 감정과 그다음에 약간 투기적인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고, S&P 500 기준으로 그 포워드 EPS, 그러니까 포워드 PR이 22.2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왔고, 과거 뭐 많이 높아봤자 23점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높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지금 기대감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장은 소위 말하는 6,1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걸 주도했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솔직히 중간에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연말 6,100은 왜냐하면은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멀티플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식은 일단은 상승한 이후에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그 하원까지도 이제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레드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거의 실현 가능한 수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세금 감면에 따른 기업들의 순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 4% 정도, EPS 기준 4% 정도 올라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그 EPS 전망치를 다 상향시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면에 따른 혜택을, 그러면은 시장은 그걸 보고 목표가를 또 제시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규제 완화 관련해서 앞서 말했던 이제 실질적인 그 실적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 AI를, 그러니까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좀 규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AI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하고, 뭐 AI를 개발하는 데 따른 모든 거를 보고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폐기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좀 자유롭게 좀 AI를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이 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빅테크가 AI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같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를 인수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계속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그 기업의 그 CEO를 그냥 데려가고 그 팀을 데려가 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열리게 되면 좀 자유롭게 자신들한테 그 좀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좀 인수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데나이브스, 웨드부시 데나이브스가 1조 달러 정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목표가를 400까지 올렸는데,
실제 그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올랐던 부분은 전기차의 그 생산권 관련된 상당한 그 마진이 증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것 같고 실제 최근에 뭐 장관들 선임하는데 지금 참여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철폐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좀 세지게 되면은 나름 뭐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불평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스타쉽 그 발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바다의 그 고래의 영향 평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자기가 그 발사가 제대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하게 되면 실제 테슬라는 또 뭐 스페이스X랑 연관이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일론 머스크 자신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한을 좀 당기고 자기가 원하는 로보택시 사업이 일단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FSD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테슬라 차를 사게 되면은 FSD도 따로 사야 되잖아요. 한 우리 돈으로 이제 1,000만 원 정도 주고 FSD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5% 됩니다. 15% 채택률이 15%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열려 있으니까요. 15%고 그다음에 이걸 구독 형태로 하는 거는 지금 그 로봇 데이를 하면서 한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열리게 되면 숫자적으로도 FSD 채택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독도 늘어나게 되니까 실제 이 회사에 지금까지는 거의 이게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SD가 그 15%가 채택되면은 이거는 실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연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번에 수익화로 50%만 수익 그걸로 잡히고 나머지 이연 매출로 잡혀 있는 상태라서 이걸 한 번에 또 수익화를 시킬 수 있고 그게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실적에다가 원래 대차절표에 없던 그 FSD 관련 수익이 실제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규제 때문에 조금 그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좀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이제 장이 좀 그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만약에 FSD가 빨리 풀리면 그 양국 간에 이제 경쟁이 있더라도 테슬라만은 자기들이 거기서 운행을 이렇게 해주게 함으로써 자기들 기업들의 그러니까 중국 자국 기업들이 뭔가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테슬라를 이제 중국에 풀어준 이유가 자국 기업들이 테슬라를 보고 쫓아오게끔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는 그 FSD가 뭐 라이다도 없고 비전으로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주행하는 건데 그 기술은 아직 중국이 못 쫓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뭐 중국 문제가 있더라도 테슬라는 좀 거기서 좀 비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실제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이런 부분이 찍히지 않는 부분에서 실제 수익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기관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할 때 크게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수익이 들어올 때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를 줄 건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좀 릴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지금 1조 달러 좀 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도 내년 연말까지도 잘하면 2조 달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린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트럼프 1기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 2020년에 그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는 그 바이든 정부 때 실제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도 또 한 번 또 구글에 대해서 이제 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 게 아마 검색 엔진 부분이고 두 번째 게 그 광고 부분이거든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반독점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나라였고 그런 걸 계속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트럼프 이분의 어떤 성격상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랑 또 뒤로 이제 딜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제 반독점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구글도 이제 AI 베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분리시킨다, 이럴 경우에 이제 동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런 거는 너무 심하게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메타의 주커버그가 원래는 그 계정을 지우면서 완전히 그 트럼프하고 척을 졌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저커버가 이제 전화까지 그 총격 받았을 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막 자랑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관계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CEO들이 당선되자마자 그 X에 축하 메시지를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그런 거 잘 안 올리고 했는데, 이번엔 태세 전환을 좀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X에 그것도 올리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거기에 대한 또 답글도 달고 이랬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 빅테크 개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 세계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현재 상황은 미국 온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메리카 퍼스트였지만 지금 아메리카 온리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되게 하나의 길로 가지 않을까. 네, 거기서 뭐 분열되고 이런 걸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뭐 약간 뭐 그 지원금이 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좀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부분하고 이제 반도체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러니까 소위 최첨단 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는 거를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제 그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거는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또 이제 스스로도 이제 안 한다고 했고, 미국 정부도 그렇게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다들 반도체 기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많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어제 좀 우려스럽게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고, 실제 매출에 타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도 소폭의 좀 조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 앞전에 이제 ASML 같은 회사도 상당히 그 중국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AI 반도체 부분은 또 전공정 분야가 조금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이제 뭐 램 리서치든 KL 코퍼레이션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고, 최근에 어떤 주가의 성과를 보면은 반도체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뒤처졌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빼고는. 그러니까 AI 관련 반도체들 빼고는, 특히 이제 네트워킹 장비나 엔비디아 빼고는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 보시면은 주가가 전고점을 못 넘고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기업을 뭐 인텔을 해주려고 했지만 실제 인텔이 그거만큼 이제 뭐 잘 안 됐고, 파운드리가 지금 거의 뭐 매각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 그 대만을 압박을 하는 거죠. TSMC를 압박을 하면서, 특히 트럼프가 압박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너희들 공장 지금 애리조나에 들어가고 있는데 4나노급이거든요. 어제 또 TSMC에서 그 대만의 정부 관계자가
2나노는 자국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은 대만 내에서 하고 그 이전 기술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2나노, 3나노, 2나노 미국에 하라고 이제 압력을 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원래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면서 그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관세를 매겨서 너희가 관세 때문에 그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들어와서 생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의도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관세 인상과 뭐 중국이 60% 관세 인상 이게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물가 인플레이션을 올리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폐해를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 바탕에는 관세를 올려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압박 요인으로 써서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본 베이스가 그게 잘 되면 단기적으로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들어오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기반에 있다고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제 진짜 앞서 했던 미국만 좋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고 한국은 정말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시장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주를 제외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오른 그러니까 그날 기술주보다 더 많이 올랐던 쪽이 금융입니다. 금융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프리 월스트리트라는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금융 규제 완화. 원래 그 바이든 정부 때 상당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확충이나 뭐 다른 쪽에 약간 파생돼서 뭔가를 소위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다 막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이제 규제를 너무 세게 해서 막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창구들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바이든보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그 규제를 풀 거다 했기 때문에 첫날 반응이 뭐 10%씩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이 대형 은행들이 그 자본 비율을 완화해주면 그 약간 적게 가지고 나머지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이니까요. 그럴 때 나중에 뭐 피해는 있을 수 있죠. 옛날에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보면은 금융주, 특히 뭐 XLF, 뭐 대표적인 금융주 ETF인 XLF를 담으면 대형 금융주 위주로 편입이 돼 있으니까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최근에 보면은 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 부분도 이제 많이 풀 거라서 핀테크 쪽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워낙 핀테크들이 안 좋았는데 그 BNPL 같은 뭐 그런 작은 거는 좀 잘 되긴 했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핀테크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최근에 페이팔이나 뭐 블락, 옛날 스퀘어, 블락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좀 워낙 안 좋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쪽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저번부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원자력 워낙 셌고 원자력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대감에 지난 1년간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실제 그거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미국 관련 ETF는 이제 그리드 ETF, 그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 스마트 그리드인데요. 그게 이제 약자 그 그리드라는 GRID라는 ETF가 있고 제가 봐서는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은 뭐 하는데 오래 걸리고 뭐 SMR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추가 나머지 부분들 기존 뭐 원자력을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또 전력망도 지금 한 30년째 지금 노후화됐거든요. 그거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원자력 기업도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전력망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뒤처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인프라 쪽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그 처음 이야기했던 AI 기반 군사력 강화. 그러면 이제 방위 쪽이죠. 이게 이 방위비를 그 미국이 늘리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한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늘리고 줄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그 발사체 이게 좀 뒤처지는 거예요. 발사 횟수도 그렇고 그걸 그러니까 중국이 따라잡는 거를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건 그러니까 규모가 큰 ETF는 ITA라고 하는 iShares US Aerospace and Defense 이 ITA라는 국방 ETF가 있고 방 ETF가 최근에 나온 그 글로벌 X에서 나온 게 있는데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라고 SHLD라는 ETF가 이건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팔란티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뭐 팔란티어가 가장 주가 흐름이 S&P 500에서 뭐 두 번째로 높은 이유도 뭐 미국의 그 민간 기업들 상업용 매출이 는 것도 있지만 최근 보시면은 결국 그 베이스에는 군사력 방위와 관련된 실제 그 소프트웨어가 팔란티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금리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그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 특히 이제 뭐 연준 의장도 이번 그 FOMC 미팅 때 기자회견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서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최근 그런 기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물가가 올라가서 그 장기물이 5% 넘어갈 거라고 이제 우려하는 뭐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 중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그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관세를 실제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게 되면은 실제 그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채권 시장의 이제 금리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단기적으로 피해를 봐야 된다. 그 베이스는 뭐 아마 트럼프 들어오는 정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 그 실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을 집행했을 때 금융시장이 잠깐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언급 그 X에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모든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고 또 그 감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내는 돈을 많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표적으로 이제 되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부흥하게 돼서 돈을 많이 그러니까 경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거고 장기적 목표가 된다면 아마 장밋빛 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야데니 그 리서치에서 뭐 S&P 500 길게는 10,000포인트 지금 6,000인데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배경이 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쉽지 않죠. 실제 이제 가격 그 주가를만 보게 되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제 부담감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지 그러니까 EPS 대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주가를 또 계산하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현재보다 그러니까 뭐 포워드 12개월 밸류에이션이 뭐 사이트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낮아져 있는 기업들, 이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이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가격이 올랐더라도
좀 조정을 받을 때 과감하게 사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투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미리 좀 오른 거,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꽤 높은 상황이고 테슬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또 다시 100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